내 이름은 한지우.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지만 결혼과 동시에 일을 접고 9년째 전업주부로 살았다.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거야 라고 믿었지만 남편 민주는 늘 바빴고 시어머니는 나를 집안일 도구처럼 대했다. 어느 날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사라지는 건 나였다. 결혼기념일 주간. 나는 밤마다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연습했다. 촛불, 와인, 케이크까지 준비했다. 약속은 7시, 8시, 9시. 음식이 식어가고 촛불이 짧아졌다. 10시 반, 메시지 한 줄. 미안, 회식 생겼어. 다음에. 나는 히히읗 하나 찍고 혼자 케이크를 잘랐다. 그런데 그때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지만 들어온 건 민준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였다. 아직도 안 자? 그녀는 케이크를 보고 코웃음 쳤다. 남자는 바쁜 거야. 네가 분위기 잡는다고 달라지니? 그 말이 내 목을 조였다. 시어머니가 나가자 거실은 더 조용해졌다. 그때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야, 지금은 집에 있지 마.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다음날 민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했다. 하지만 그의 셔츠에서 낯선 달콤한 향이 났다. 차조수석은 내가 앉던 자리보다 훨씬 뒤로 밀려 있었다. 누가 탔어? 내가 묻자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또 의심이야? 그냥 동료 태웠어. 그 말이 이상하게 빨리 튀어나왔다. 그리고 그날 밤 정장 주머니에서 호텔 라운지 영수증이 떨어졌다. 날짜는 어제였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열고 결제 내역을 확인했다. 화장품, 향수, 꽃, 그리고 낯선 정기 결제. 클릭해보니 주소가 나왔다. 우리 집에서 20분 거리의 오피스텔. 심장이 뛰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우야, 큰일 났다. 민준이 쓰러졌어. 병원으로 와. 나는 달려가면서도 머릿속에 주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 오피스텔과 병원이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응급실에서 민주는 팔과 목을 미친 듯이 긁고 있었다. 의사는 원인불명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또 한 명이 실려 들어왔다. 낯익은 얼굴. 우리 집에 자주 오던 내 사촌 동생 한서연이었다. 시어머니가 유독 예뻐하던 그 아이. 서연도 똑같이 가려워하며 몸을 비틀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퍼즐이 딱 맞춰졌다. 둘이 함께였어? 나는 울지 않았다. 간호사에게 조용히 말했다. 보험 처리 때문에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해요. 그렇게 민준과 서연, 두 사람의 기록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접수된 걸 봤다. 같은 층, 같은 시간, 같은 증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서연의 가방에서 떨어진 작은 키링이었다. 오피스텔 열쇠였다. 내 손이 굳었다. 주소는 내가 봤던 그곳과 같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간호사에게 조용히 말했다. 보험 처리 때문에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해요. 그렇게 민준과 서연, 두 사람의 기록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접수된 걸 봤다. 같은 층, 같은 시간, 같은 증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서연의 가방에서 떨어진 작은 키링이었다. 오피스텔 열쇠였다. 내 손이 굳었다. 주소는 내가 봤던 그곳과 같았다. 나는 바로 폭로하지 않았다. 지금 터뜨리면 그들은 내 탓으로 돌리고 도망칠 수 있었다. 그래서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다. 병원에 죽을 가져가고 시어머니에게도 고개를 숙였다. 민준의 경계가 풀리는 게 보였다. 그런데 그날 밤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언니, 우리 얘기 알고 있지? 그리고 사진 한 장. 오피스텔 거울 앞. 민준의 셔츠를 입은 서연.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조용히 넘어가면 언니도 편할 거야.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 상담을 예약하고 모든 증거를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그런데 새벽에 더 큰 폭탄을 찾았다. 은행 앱에 낯선 대출이 떠 있었다. 4명이었다. 금액은 내가 평생 갚아도 큰 돈. 손이 떨렸다. 민준이 내 이름으로 빚을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난 단순히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었다. 사기의 피해자였다. 나는 조용히 민준의 서랍을 뒤졌다. 거기엔 신분증 사본과 내 도장이 있었다.
그리고 서연 이름이 적힌 계약서들이 나왔다. 민주는 나를 보증으로 쓰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였다. 뭐하니? 나는 재빨리 서류를 덮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가정은 원래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그 미소가 너무 익숙한 공포였다. 다음 날 나는 주소로 가보기로 했다. 오피스텔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나는 예전 디자이너였던 나 같았다. 문 앞에 섰다. 그리고 딸깍 내 손에 있던 열쇠가 맞았다. 안에는 두 사람의 흔적이 가득했다. 커플 머그컵, 향수, 그리고 유아용 작은 담요. 나는 멈췄다. 설마. 나는 서랍을 열었다. 초음파 사진이 있었다. 이름은 서연. 날짜는 최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들어오면 안 되지.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민준 오빠랑 난 이미 가족이야. 나는 조용히 핸드폰 녹음을 켰다. 서연은 모르고 계속 말했다. 언니가 나가주면 빚도 언니가 떠안고 끝낼 수 있어. 그날 밤 민준이 집에 돌아왔다. 그는 내 눈을 피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내 이름으로 대출 왜 했어? 민준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가 곧 화로 바뀌었다. 너 때문에 그랬잖아. 네가 돈을 못 벌잖아.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리고 그가 더 말했다. 엄마도 다 알아. 넌 이 집에서 나갈 수 없어.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싸움이 아니라 작전이 필요하다는 걸. 나는 변호사와 함께 계획을 짰다. 증거는 충분해요. 하지만 그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함정을 만들었다. 가족 모임을 핑계로 양가를 집에 초대했다. 그리고 민준에게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기념일도 다시 하자. 민준의 눈이 풀렸다. 그는 방심했다. 그날 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 통화도 녹음했다. 이제 퍼즐 마지막 조각이 남았다. 모임 당일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나를 깎아내렸다. 지우는 원래 예민해. 민준이 고생이 많지. 민준은 맞장구 쳤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척했지만 입가가 올라가 있었다. 그때 민준이 조용히 내게 속삭였다. 오늘 얌전히 넘어가. 아니면 내 빚 얘기 여기서 꺼낸다. 협박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오늘은 다 끝내자. 내 미소가 그를 더 방심하게 만들었다. 식사가 끝나갈 때 나는 조용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보험 처리 때문에 서류가 좀 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열었다. 진단서, 결제 내역, 오피스텔 계약서. 그녀의 손이 떨렸다. 민준이 봉투를 빼앗으려 하자 나는 리모컨을 눌렀다. TV에 영상이 나왔다. 서연이 차에 타고 둘이 웃고 내 이름을 비웃는 장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준이 소리쳤다. 그거 조작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녹음도 있어. 나는 서연이 말하던 음성을 틀었다. 언니가 나가주면 빚도 언니가 떠안고. 그 말에 친정 쪽 가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야, 오해가.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오해 아니에요. 범죄예요. 그 단어 하나가 모두를 멈추게 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뒤집으려 했다. 지우가 미쳤어. 원래 의심병이야. 나는 서류 하나를 꺼냈다. 4명이 대출 계약서. 서명은 너희가 한 거. 그리고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미 신고 접수됐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울며 무너졌고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드디어 내 몸이 내 것이었다. 며칠 후 나는 집을 나왔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이상하게 가벼웠다. 나는 다시 디자인 일을 시작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창문이 넓고 햇빛이 들어왔다. 누군가 물었다. 후회 안 해요? 나는 미소 지었다. 후회는 9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우야, 이제 너를 지켜. 그 말이 끝나자 내 안의 공허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다.